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우 김영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씨와 관련해서 법적 쟁점들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김선태 씨가 유튜버로 새 출발을 하면서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그 과정에서 김선태 씨를 사칭하는 X 계정이 나타나고 블라인드에는 김선태 씨가 이제 마치 왕따를 당해서 그만둔 것처럼 왕따서 문제를 제기한 글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법적 쟁점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 계정이 하나가 개설이 됐습니다. 김선태 씨 그 유튜브 채널 문구도 그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블루 체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김선태 씨인 것처럼 계정을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스토킹 처벌법 부분이 다뤄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칭하는 것 자체 그걸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칭 자체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타인을 사칭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여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사칭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 되려면 여기서 막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칭 자체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진 않는데요. 그 사칭 게시글에 김선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그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제 판단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칭 계정을 통해서 이 사칭한 사람이 협찬을 받거나 만약에 광고비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김선태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플랫폼에다가 뭐 이 게시글을 신고하는 걸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해서 민사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위자료 입증도 쉬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뭐 광고나 평판이나 이런 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그걸 입증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라인드 게시글이에요. 익명으로도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는 그 블라인드에서 충주시 김선태 정 없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김선태 씨가 왕따를 당해서 조직에서 쫓겨난 것처럼 글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김선태 씨가 그런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떤 법적 쟁점이 생길지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판단돼야 될 부분이 과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돼야 되냐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명예훼손이랑 모욕의 차이예요. 명예훼손과 모욕을 판단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추상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냐 요런 거면 이제 모욕죄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보면은 명예훼손죄 쪽의 영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 자체가 추상적인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거나 이런 거면은 모욕 쪽의 판단 여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실을 딱 적시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느냐 이렇게 가게 되면 명예훼손죄 판단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이제 육두문자를 내뱉었어요. 그 경우라면 모욕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쁜 놈이다. 나쁜 XX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모욕죄 영역이고요. 근데 누가 과거에 학폭을 행위를 한 범죄자다. 파렴치한이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학폭을 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명예훼손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요 부분이 법적으로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봐야 될 부분이라면 명예훼손은 이제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내용만 딱 말한다 그래서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하고 이게 단순하게 의견을 표명한 거는 또 명예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이었는지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 요거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을 썼고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혹은 허위 사실은 아닌지 요 부분 판단에 따라서 이게 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가 달라질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익명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익명으로 글을 써도 난 안전할 거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사실 확인 일개 자료나 그리고 이제 협조 요청을 그 사이트에다가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자료를 취득을 해서 누가 썼는지 특정이 가능하거든요. IP 추적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글을 쓴다고 해서 자기가 보호받는다고 착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익명 게시판은 온라인이란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온라인에다 글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글을 올리셨을 때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로 인한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시고, 그 글의 상대방이 받게 될 이제 정신적 피해 이런 것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판단은 받아야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정해질 거고요. 근데 뭐 김선태 씨가 아직 이 건으로 뭐 고소를 했다거나 한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형사화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형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러한 점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